지난 파트 1에 이어 파트 2를 이야기하겠다. 원작에서 나왔던 씬들을 영화 버전으로 만들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희석시켜버렸고 갑옷 거인을 다르게 해석하는 아주 못된 짓만 골라 했다. 게다가 만화 자체의 스케일이 연재 초기 일부만 보더라도 거인들은 왜 어디서라는 질문들을 독자들에게 던지며 계속 호기심과 상상력을 곱씹으며 세계관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 없게 만들었지만 정작 영화 파트 2는 이런 세계관을 확장할 수 없도록 단순히 벽을 나가려는 자와 이것을 막는 자의 대결 구도로 바꿔버려 스케일을 대폭 줄여버렸다. 에렌이 전편에서 왜 거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떡밥을 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원작과 비슷하지만 무지성 거인이 되지 않고 단순히 예거 부부가 헌병단에게 붙잡혀가서 결국 방벽 내의 인간들이 꾸민 이름을 강조하는 게 이 영화의 주된 이야기다. 맞냐? 맞겠냐? 거인이라서 붙잡힌 에렌의 취조씬은 주둔병단과 3인이 대치하는 장면에다가 심의소에서 취조하는 장면을 섞어서 만들었는데 두 개의 장면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니까 원작을 본 사람들 입장에선 이 장면에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고 게다가 원작에 없는 캐릭터 소우다가 스피드웨건처럼 거인의 정체는 베네핏을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다가 총 맞아 죽고 분명 아르미는 에렌을 구하기 위해 변호를 하긴 하는데 호소력이 전혀 없다. 또한 근처에 있던 미카사는 에렌을 지키고 싶지 않았던 건지 멍하니 바라본다. 인정. 갑옷 거인에게 붙잡혔던 에렌이 하얀 방에서 눈을 뜬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인에 대한 진실, 정부에 대한 비밀을 들으며 시키시마가 가지고 있던 의견에 동조한다. 원작의 기술력으로는 이런 설명을 할 때 여러 조사들을 토대로 모은 자료를 추론과 귀납적 과정을 통해 동료들에게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다 그러므로 이렇다로 납득시켰던 반면 여기서는 발달된 과학 문명으로 편안하게 프로젝터를 이용해 영상을 직접 보여주며 어때? 내 말이 맞지? 같은 뉘앙스로 설명조차 요약해버렸다. 게다가 샴페인을 들면서 에렌이 뜻을 함께한다고 축하하는 장면은 영화에서 가장 큰 백미로서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시키시마는 현재 정부 의견에 반대하는 반란 세력의 주동자인데 가지고 있던 현대 무기들로 정부를 전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에렌과 더불어 자신의 뜻에 동조한 사람들을 모으고 선별했다. 하지만 벽에 구멍난 부분을 막기 위해 움직였던 한진해와 대치하게 되었는데 정작 반란군이 좋은 무기들을 가졌던 것들은 별개로 영화 속 오리지널 캐릭터 산나기의 괴력에 한 번에 전멸당해버려 대치만 했던 경비병으로 전락해버렸다. 파트 1에서는 그나마 대사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파트 2로 넘어와서는 입을 밀봉당했는지 대사가 거의 없는 벙어리가 되었는데 원작에서 미카사가 말이 많은 캐릭터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말을 해야 할 때는 꼭 했던 캐릭터였으며 가끔은 에렌의 열등감과 호승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사와 이유모를 두통들로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지만 여기서는 상대의 말에 대강 어느 정도 암묵적인 동의 방법인 표정 연기로 퉁치고 뜬금없는 시키시마의 강제 키스에 희생당한 비운의 인물이 돼버렸다. 에렌과 다른 이들은 트로스트구의 뚫린 벽을 막으면서 거인들을 입구 컷시키는 게 주요 목적이었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지 헌병단의 보스였던 쿠발이 초대형 거인이었다는 실로 대단한 반전과 시키시마도 갑옷 거인이었다는 반전이 줄을 이루어 다른 의미로 통수를 쳤다. 초대형 거인이나 갑옷 거인과 싸울 때는 그래도 원작에서 나온 장면을 가져와 다행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초대형 거인의 특징을 생각하지도 않고 우성이한 전략을 우정과 협력으로 메꾸면서 개연성도 파괴되고 영화도 폭발해버렸다. 맞냐? 맞아. 파트 1에서 벽 바깥을 구경하고 싶었던 목적을 파트 2 마지막 부분에서 달성하는데 성공했다만 정작 거인의 탄생은 굉장히 불친절하게 무지성 거인과 지성의 거인의 차이점은 나오지도 않았고 단순히 거인이 된 사람들과 안 된 사람들로 나뉘면서 몇몇 인물들을 보정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 애초에 작가가 원작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라도 자유도와 넓은 시각으로 봐달라는 이야기를 꺼낸 인터뷰를 보면 시사회에서부터 속으로 아차 싶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원작자는 말 그대로 원작자라고 해도 영화를 보는 입장에선 관객과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봤을 테니 말이다. 사실 원작도 세세한 설정 같은 것들을 빼놓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좀비 영화랑 틀이 비슷한데 예를 들자면 좀비, 대항하는 인간들, 총기나 금속 무기들, 좀비가 오지 않을 때 벌어진 일들 등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감정선들과 계단식으로 쌓아 올라 나아가는 서사적 구조와 반전이 진격의 거인의 재미를 보장했고 가장 중요한 거인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육하 원칙을 토대로 논리적인 구성 방식을 통해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킨 게 강점인데 이 강점들이 영화에선 단 하나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감독이 연출했던 애니 가운데 내가 봤던 것은 톱을 노려라, 큐티아니, 우주전함 야마토, 에반게리온인데 이것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놀라움을 나에게 선사했으며 또한 다른 작품에 영감을 주거나 오마주로서 부활하여 작품의 생명을 연장시켰지만 정작 연출에서 감독이 되어 진격의 거인 영화는 생명 연장에 실패했다. 끝났다.